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네, 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미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한국어, 영어 완벽하게 하시면서도 미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보기 드문 1.5세 변호사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또 이렇게 또 어려운 한 해였지만 네. 또 마지막 날을 저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2월에는 좀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 뒤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좀 사고상에 입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바라잖아요. 네. 이 사고는 말씀하셨지만 안 나야죠.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게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요거를 당했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저런 좀 도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고상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사고상의 케이스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성공적인 클레임이나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볼 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란 이 첫째는 과실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negligence라고 하죠. 이 negligence 이게 뭐냐 하면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이 스탑 사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과실로 인정이 되는데 과실이 첫째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보험 액수입니다. 보험 액수요? 그 보험 액수가 왜 중요하냐? 만약 상대 측에서 잘못을 했어요. 과실을 범했고 또 내가 입은 부상도 아주 심각한데 상대 측 보험 커버리지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 액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피해 규모, 즉 damage인데 이 damage는 말 그대로 내가 상대 측의 과실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상의 케이스에서는 즉 얼마만큼 내가 다쳤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상대 측이 아무리 100% 과실을 범했고 또 그 사람이 100만 불짜리 보험이 있다고 해도 내가 피해가 없으면 즉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은 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사고상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과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과실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법원이 적용하는 잣대가 영어로 하자면 failure to exercise reasonable care 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사람 또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벗어난 행위를 뜻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도 조금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상식적인 기준, 영어로 하자면 reasonable care.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런 요소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그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만 나한테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요것도 승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뒤에서 들이받치는 경우 또한 스탑 사인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뭐 교차로 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이 사고 중에서는 서로의 과실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이제 종종 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네. 양측 모두 네. 스탑 사인이 있는데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또는 뭐 서로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네. 뭐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네. 상대 측이 잘못을 했다고 네.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들이 싸우는 네. 건데 네. 이 과실 여부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것은 네. 뉴욕과 뉴저지의 법이 이 문제를 놓고 네. 명확하게 달라요. 아, 정말요? 네. 오. 뉴욕부터 제가 설명을 네네. 해드릴게요. 자, 뉴욕의 경우에는 네. 상대 측이 잘못한 비율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뜻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자면은 뉴욕은 pure comparative negligence라는 네. 그것을 하는 주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 상대 측이 네. 사고가 났는데 네. 상대 측이 70%를 잘못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30%는 내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30%를 잘못하고 상대 측이 70%를 잘못했다면은 네. 내가 상대 측으로부터 70%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고 네. 상대 측 역시 내가 잘못한 30%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뉴욕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만약에 사고로 99%를 잘못을 했더라도 네. 상대 측이 잘못한 그 1%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뉴욕주는. 그러니까 쌍방 과실일 경우에는 서로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것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보상금이 10만 불인데 네. 내가 30%를 잘못했다고 하면 네. 상대 측이 잘못한 70% 그러니까 10만 불의 70%는 네. 7만 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7만 불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상대 측의 경우에 네. 그 부상이 10만 불에 비례하는 네. 부상이라고 하면 네. 내가 잘못한 30% 그러니까 3만 불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뉴욕에서는. 네, 뉴욕에서는. 네. 네. 자, 그럼 뉴저지의 경우 어떻게 네. 다르냐? 뉴저지는 이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라는 주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뉴저지에서는 내 과실이 네. 상대 측 과실보다 1%만 더 많으면 네. 내가 이 클레임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네네.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이 51% 네. 이상일 경우에는 네. 클레임이나 승소를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뉴욕이었으면 49%에 해당하는 걸 그렇죠.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네. 그렇죠. 뉴저지는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야, 이거 참 뉴욕과 뉴저지가 많이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뭐 뉴저지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내가 상대 측이 잘못을 더했는데 네. 왜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냐 네,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네.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은 네. 뉴욕주가 더 합리적인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네. 미국은 주마다 네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차량 그 차주가 뉴욕에 사는 사람인데 뉴저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뉴욕에 사는 사람이 뉴저지에서 사고가 나실 네. 경우에는 네. 이 케이스마다 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뉴저지의 그 상대 측이 네.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네. 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자세하게 네. 그 당사자들이 어느 주에 사느냐가 네.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뉴저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뉴저지 법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만약에 두 분 다 뉴욕에 사시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뉴저지에서 사고가 나셨다. 그러면 네. 뉴저지 법을 따르셔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클레임이나 소송을 할 경우에 네. 클레임은 물론 법원이 개입이 안 되지만 네.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다가 소송장을 네.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느냐가 네. 결국 그 법원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만약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내 잘못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케이. 그 면허증이 없으면 당연히 운전을 안 해야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하지만 이 신분상의 문제로 네. 면허증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네.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네. 또는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상태, 즉 서스펜드된 네.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네. 사고가 날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면허증이 없거나 또는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떻게 되느냐? 네.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 무면허 또는 정지 처분된 면허증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해서 네. 사고가 발생했다면 네.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네. 만약 다른 운전자의 100% 잘못으로 네. 사고가 났다면 네. 이 면허증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자, 면허증이 없는 흥부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들이받쳤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부딪히는 사고는 뒤에 100% 있는 자동차가 네. 100% 잘못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흥부는 면허증이 없었어요. 네. 무면허 운전이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흥부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무면허 운전이지만 네. 이 상대 측의 과실로 흥부가 다쳤다면은 네. 이 케이스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네.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단 네. 사고가 났으면 경찰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흥부한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그러죠. 네. 제시하는데 흥부는 면허증이 없단 없죠.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흥부가 티켓을 받을 수 있죠. 무면허 운전. 티켓만 받는 티켓만 건가요? 받고 벌금을 내지만 네. 이 사고상의 이 injury case, personal 네. injury case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네. 흥부가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아니고 네. 이 교차로에서 네. 상대 측하고 이 쌍방 과실로 사고가 네. 났어요. 네. 자, 상대 측도 과실이 있고 네. 흥부도 과실이 있지만 네. 흥부가 무면허 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 측에서는 이 사람은 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했고 네. 따라서 운전에 대한 뭐 기본 지식이나 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흥부의 잘못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면 네. 흥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사실 무면허라든지 좀 이런 상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면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가시거나 네. 아니면 사건 어떻게 무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00%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예.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네요. 예,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사고 현장을 도피하는 경우에는 네. 아주 그런 경우는 아주 중범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뺑소니, 네. 히든런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네. 것이고 네. 물론 사고가 나도 이렇게 무마를 하는 경우가 경찰을 네. 안 부르고 그렇죠. 서로의 그 인슈런스 인포메이션만 네. 엑스체인지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이 사고가 상대 측 잘못이라면은 네. 뭐 면허증이 있고 없고 또 신분 관계도 사실 크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네. 경찰을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지원 변호사님과 함께 사고상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자, 성공적인 승소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와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상담 오늘은 정지원 변호사와 교통사고, 사고상해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풍부한 법정 출두 경험과 사고상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정지원 변호사는 교통사고, 낙상사고, 의료사고 등 모든 사고상의 케이스뿐 아니라 법원 출두를 필요로 하는 각종 민사소송 케이스를 다루는 전문인입니다. 오피스는 218-14 노던 블러바드 수인 넘버 102번 베이사이드 NY 11361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718-224-5339번입니다. 생활상담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전화 718-762-9300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상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중에서 이제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성공적인 승소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뉴욕주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보험 비용, 즉 그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각 커버리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커버해주는 액수도 다릅니다.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이 상대 측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상대 측이 나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그 거기에 대한 보상, 그 라이빌리티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그 라이빌리티에 대한 최소 액수가 미니멈 커버리지는 25,000불이에요. 뉴욕은. 그리고 뉴저지는 이보다 더 낮은 15,000불입니다. 물론 보험비를 좀 더 내고 액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상대 측의 잘못으로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다쳐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상대 측 보험 액수가 그 미니멈 뉴욕주 차량인데 25,000불밖에 안 될 때 그때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무릎 수술을 받으면은 이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 거기에 비례한 보상 액수가 25,000불을 훨씬 더 상회하는데 상대 측 커버리지가 25,000불밖에 없다면은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낭패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 중요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 측 보험 커버리지, 라이빌리티 커버리지가 최소 액수라고 해도 만약에 내 보험 팔리시에 UM, 그 UM이라는 거는 uninsured motorist. 그러니까 상대 측이 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UM이라는 그런 커버리지가 있고 두 번째로 UIM, 그것은 underinsured. 그러니까 UM은 uninsured, 아예 보험이 없고 UIM은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라 그래가지고 상대 측이 보험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예로 그 커버리지가 내가 당한 부상에 비례했을 때 턱없이 적을 때 그때 이 UIM이라는 커버리지가 적용이 돼요. 내 보험에. 예. 자, 그렇지만 이 UIM, UM 커버리지를 봤을 때 이 UIM, UM 커버리지 액수 역시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이 25,000이고 또 5만 불도 될 수도 있고 10만 불도 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많이 다쳤는데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상대 측의 그 커버리지가 라이빌리티 커버리지가 25,000불밖에 안 되고 하지만 내 UIM 커버리지가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 측이 그 지불하는 25,000불을 빼고 25,000불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내 UIM이 10만 불이라고 하면 10만 불에서 25,000불을 빼고 75,000불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75,000불을 내 UIM 커버리지로부터 추가로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5,000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아까 그 두 번째 보험 액수를 얘기하실 때 사실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상대방의 보험이 너무 조금이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네요. UIM, UM 요 커버리지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실 저도 뭐 20대 때 그때는 보험을 들 때 무조건 싼 거. 예. 그 보험 프리미엄이 좀 싼 거를 택하게 돼요. 하지만 그 이제 변호사가 되고 여기에서 좀 더 아니까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보험 전문가들과 필히 상의를 하시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UIM, UM 커버리지를 지금 현재 25,000불인데 10만 불도 올리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그 들어가는 보험 액수 차이가 사실 1년에 많으면 100불, 150불밖에 안 돼요. 뭐 그렇다고 150불이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시고 네. 그 적절한 커버리지를 두시는 게 네네.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요 보험을 항상 하실 때 좀 무조건 싼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예. 좀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만약에 내가 크게 다쳤는데 네. 상대 측이 25,000불밖에 없다. 네. 보험료가 네, 네. 그 라이빌리티 커버리지가 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에서 25,000불을 받고 내 UIM 커버리지도 25,000불밖에 없어서 더 네. 이상 받을 수가 없다면 네. 그럼 상대 측의 재산을 압류하면은 안 되냐? 네네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아,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네. 가능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 개인의 재산을 네. 차압하고 압류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 상대 측이 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네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25,000불 보험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상대방이 25,000불 보험만 가지고 있고 내 UIM이 25,000밖에 안 되면은 그 이상의 그 돈이 들었을 때는 받을 수가 없나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UIM이 25,000불이라는 뜻은 네. 그 최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5,000불이라는 네. 뜻인데 상대 측으로부터 25,000불을 받으면은 못 받았기 받는, 때문에 네. 내 UIM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군요. 요걸 또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정진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고상의 케이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필요한 것이 이제 피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피해, 즉, 네. 데미지인데, 네. 만약 사고가 네. 100% 상대 측 잘못이고, 네네. 또 엄청난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 피해자가 부상이 없다면, 네. 부상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네네. 사실, 보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네. 결국 의료 기록이죠. 네네. 네. 따라서 사고가 나면은, 네.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의료 기록이 중요하니까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 물론 사고가 나면 네.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차를 들이받았으면 네. 몸이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민생활이 바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뭐 며칠 있으면 낫겠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병원에 가기가 또 귀찮아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세요. 네. 특히 요즘같이 또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네. 이 병원이나 또 통증병원 네.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신데 내가 그냥 말로 네. 나 몸이 안 좋다 네네. 하면은 상대 측 보험회사도 그렇고 네. 또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 네. 따라서 그 의료진과 네. 병원을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의료진을 찾아서 이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 네네.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당일날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아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고 당일은 안 아파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라고 네.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프신데 네. 그냥 며칠 지났는데 말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교통사고의 경우에 네. 그 후유증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고 직후에 네. 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네. 며칠 있다가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뭐 목이나 허리, 그렇죠. 예, 그쪽에 네. 아픔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네. 내가 다칠 경우에 네. 치료비 네. 병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네. 그 치료비는 그 뉴욕주의 노폴트라는 법대로 내 보험회사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네. 왜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네. 한국에서는 뭐 제가 모르지만 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병원비는 잘못을 범한 네. 가해자 측에서 다 내줘야 되는 네, 것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네. 한국적으로 이 미국 뉴욕주 뉴저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뉴욕주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네.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네. 무조건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내주기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네. 네. 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네.
그 치료비를 받기 위한 노폴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보험회사에다가 노폴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서류를 보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보낸 노폴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 그러니까 그 마감 날짜가 네. 사고 당일날로부터 30일입니다. 네. 그 30일 안에 안 보내면 네. 그 서류를 안 보내면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안 내줘요. 네. 법적으로 네, 네. 안 내줘도 되기 때문에 네. 그 30일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네. 사고가 났는데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았지만 뭐 괜찮아지겠지 네네. 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하시고 이 네. 노폴트 서류도 안 보내셨어요. 네. 자, 그런 경우에 며칠 있다가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네. 사고가 난 당일날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네. 아주 심각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뇌에 네. 문제가 있다. 오. 만약에 그런 네.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자동차 보험에서 그 노폴트 혜택을 못 받잖아요. 30일이 지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치료비를 네.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 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어디가 찢어지고 피가 나야지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네네. 좀 이게 몸 구석구석 아픈 곳이 발생할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또 한인분들은 에이 이 정도는 뭐 괜찮아라고 하시고 지나가셨다가 1주 2주에 아프면 내가 요즘 무리했나 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네. 그 노폴트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 네. 30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사고를 당하시면은 일단은 아플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좀 이렇게 아시고 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약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계시대요. 네. 근데 몸이 아직은 조금 아픈데 시간이 없으셔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조금 멈추고 싶은데 만약 지금 치료를 멈춰도 보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죠. 네네. 네.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픈데 이 정도면 괜찮아 네. 하시고 치료를 한 달 받으시다가 네. 이분처럼 네. 멈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계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네. 뉴욕주 보험법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rious injury, 네.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네네네. 일반 뭐 길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지거나 네. 뭐 그런 낙상 사고는 사실 안 되고. 관련이 네. 없고 네. 교통사고의 경우 네. 내가 상대 측을 상대로 과실을 범한 상대 측을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내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네. 자, 그렇다면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 뭐냐? 네. 사망, 네.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네네. 골절, 뼈가 부러졌다든지, 임산부의 경우 유산을 했다든지, 신체 어느 부분이 심하게 찢어져서 네.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다든지, 네. 아니면 어느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 중상법이 이 명시하는 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 왜 네.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직후, 사고 이후 180일 동안 네. 최소한 90일을 네. 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이 중상이라고 serious injury로 간주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럼 최소 90일이니까 이분은 지금 한 달 하셨으니까 지금 멈추시면 안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뭐 신체 네네. 부위가 뭐 찢어져서 흉터가 심하게 남는다든지 네. 그런 사고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네네. 대부분의 경우 이 목이나 허리 네. 또 아니면 어깨 네. 또 무릎 그런 부위에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바로 제가 이 말씀드린 180일, 90일 네. 그러니까 사고 이후 6개월 동안 네네. 최소한 3개월을 네.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네. 사고로 인한 네네. 피해 부상으로. 네네.
그렇다면 그것을 중상으로 호소할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이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분이 네네. 만약에 사고로 네. 어디 뼈가 부러졌다든지 네네.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뼈가 부러졌다는 걸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든지 네. 아니면 어디가 찢어지셨다든지 네. 그렇다면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도 케이스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분이 그 일반적으로 목, 허리, 뭐 어깨 근육 네.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시라면 네.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여기 이 시점에서 멈추신다고 하면 네. 클레임을 해서 또한 네.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측 보험회사나 상대 측 변호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법을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threshold 법이라고 해요. 네. threshold 법이라고 하는데 상대 측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분이 한 달 동안 뭐 하루도 빠짐없이 치료를 받으셨다고 쳐도 네. 상대 측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threshold 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소 90일은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180일 정도를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아프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더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나요? 치료 받으시는 기간은 이 법에 적용되지가 않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은 네. 이 threshold 그러니까 네. 그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적용이 되고 네. 치료를 받는 기간은 네. 사실 이제 우리 보험회사에서 결정해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내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비를 내주고 있으니까 네네.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해줘요. 네. 보험회사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네. 우리 보험회사에서 의사를 지정을 해서 네. 거기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IME, 네.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이라는 검사인데 네. 이 검사가 뭐냐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마냥 이 치료비를 뭐 그렇죠. 계속 내줄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진단이 바로 그 IME 검사예요. 네. 네, IME 검사는 가셔야 되는데 네. 이 IME 검사를 토대로 네. 의사가 이 사람은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네. 그런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이후에 치료는 이제 우리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해가 다 됐습니다. 뉴욕시에도 각 지역마다 이제 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소송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 아까도 이제 뉴저지 네,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셨죠. 얘기하셨죠. 네. 뉴욕시 법원들이 참 많아요. 네. 네. 자,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켜야 되는지는 네. 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네. 뉴욕시에는 그 5개 보로가 있잖아요. 네네. 맨하탄하고 브롱스,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네. 이 가운데서 어느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또는 피해자, 그러니까 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주지 네. 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퀸즈에 거주하는 A라는 분이 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B라는 분하고 네. 맨하탄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네. 만약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네. A의 변호사는 이 A가 거주하는 네. 퀸즈에 있는 법원 네. 또는 B 네. 가해자 B 씨가 거주하는 브루클린 네. 또는 사고가 발생한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 법원의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네. 피해자의 거주지. 그냥 아무데나 골라서 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네. 거주지나 네.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곳 세 군데 중에 네. 한 곳을 정해서 할 수가 네. 있고 네. 또 법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는 피해 액수입니다. 네. 피해 액수가 $5,000 미만일 경우에는 네. 그 스몰 클레임스 콜트라 그래가지고 네. 그 소규모 재판법원
네네. 가셔야 되고 네. 피해 액수가 $5,000에서 $25,000까지 달할 때는 네. 뉴욕시 민사법원 카운티별로 있어요. 네네. 카운티 시벌 콜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네. 피해 액수가 $25,000를 넘어갈 경우에는 네네. 그 뉴욕주가 관할하는 스테이트 스프링 콜트라는 곳에 법원에 네. 가셔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네. 이 신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네. 25,000불을 훨씬 상회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네. 그 25,000불보다 더 높은 스테이트 스프링 콜트에 네.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타주에서 만약에 오신 분이 네. 사고가 난다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타주에서 오신 분이 이제 뉴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네. 이 다음에 봐야 될 게 그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어디서 거주를 하느냐가 네. 중요를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이 뉴욕에 사는 사람, 뉴욕 네. 거주하는 사람하고 네. 뉴욕에서 사고가 났다. 났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식대로라면 버지니아주에서도 소송을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럴 경우에 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네. 상대 측이 이제 그 소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상대 측은 뉴욕 거주자인데 네. 뉴욕 거주자로서 버지니아의 법원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상대 측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네. 상대 측 보험회사의 변호사들이 법원에다가 모션을 신청합니다. 네. 이의를 신청해요. 네. 자, 그 이의란 뭐냐? 물론 이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살지만 네. 사고가 뉴욕에서 났고 네. 또 다른 가해자도 이 뉴욕에 살기 때문에 네. 이 케이스는 뉴욕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모션을 제기를 하고 네. 이럴 경우에 뉴욕 그 버지니아 법원에서도 뉴욕으로 이 케이스를 이송한다 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의가 좀 네.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재판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을 때 세 군데 중에 한 곳을 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소인의 피해자가 네. 염두에 둘 것은 각 지역의 법원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변호사들만이 알고 있는 장단점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심원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네네. 자, 이 뉴욕시에서 고소인 피해자에게 가장 관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 브롱스입니다. 아. 그래서 브롱스는 피해자의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하지만 브롱스의 단점은 뭐냐? 네. 브롱스에 있는 스테이트 스프링 콜트의 단점은 케이스가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네. 적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장 접수에서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브롱스에서는 평균 5년, 6년도 걸려요. 어이구. 예. 어우, 굉장하네요. 네. 반대로 네. 롱아일랜드에 뉴욕시는 아니지만 네. 롱아일랜드에 네소 카운티하고 서퍼 카운티가 있잖아요. 네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별로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장점은 프로세스가 빠른가요? 프로세싱이 더 빨라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예. 네. 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네. 자, 이분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네.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앞에 타고 있던 상대 측 운전자가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았고 자동차 수리비도 제 보험에서 다 처리가 돼서 모든 게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에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네. 내가 상대 측의 과실로 인해서 네. 피해를 입었다면은 네.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지만 네. 이분처럼 반대로 내가 네. 잘못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 측이 나를 상대로 네.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상대 측이 나를 상대로 거는 클레임이나 소송은 네. 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네. 네. 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때문에 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소장을 받았다면은 네, 네.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네. 내 보험회사에다가 그 소장을 네. 빨리 전달하시는 것이 아. 바람직합니다. 아, 사실 뭔가 좀 이렇게 문서가 오면은 지레 네. 겁을 먹고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열어보셨다가도 복잡하니까 이게 뭐야.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랑 잘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송장을 받으셔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때가 있는데, 요때는 뭐 따로. 아예 네. 변호사 고용하실 필요 없고, 네. 보험회사에다가 이것을 알리시면. 빨리 네. 알리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무시하고 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을 건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디폴트 저지먼트가 내려집니다. 아. 내가 대답을 안 하면 네, 소장에 네, 네.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내가 받는 입장이라면은 네. 빨리 보험회사에다가 네. 그 소장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사건, 사고, 특히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 요럴 때는 조금 우왕좌왕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정지현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잘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정지현 변호사 사무실은요 218-14 노던 블러바드 102호에 있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화번호가 718-224-5339 718-224-5339번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